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2021년 11월 넷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종부세 관련한 몇 가지 기사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종부세 관련한 기사들 여러 편 좀 가져왔습니다. 기사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종부세의 고지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가지고 왔고요. 먼저 1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주택 한 채인데 종부세 수백만 원. 금리 인상 겹쳐 불면의 밤. 네. 종부세 고시서가 발송이 이제 22일 날 됐고요. 지금 뭐 이미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9억에서 11억까지 올라갔고 부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6억씩에서 12억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세율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0%에서 95%로 올라가고 내년에는 1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지금 상승률을 많이 조금 느끼실 것 같고요. 그 공시 가격이 19%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율도 한층 올라서 다주택자가 월세로 전가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시장에 지금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기사는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11월 22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국 종부세 대상 80만 명이 육박한다. 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76만 5천 명까지로 전망을 하고요. 지난해 대비 10만 명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다음날 기사에 바로 이제 나왔는데 주택분만 총 확대돼 보니까 94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분 합치면 100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기사가. 1가구 1주택자가 13만 명 정도 되고요. 1주택자가 26만 8천 명,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48만 5천 명, 법인이 6만 2천 명으로 전체 94만 7천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세액도 5조 7천억이라는 매우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11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종부세 예측 크게 웃돈 95만 명, 주택 보유 가구의 7.5%가 낸다. 그래서 이제 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나왔는데요. 작년 대비 지금 거의 뭐 많이 나와서 인구 대비 납부 인원은 2%다라는 이것도 기사가 그날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인구 대비 납부 2%는 갓나라기까지 포함한 숫자겠죠. 그러니까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주택 소유한 가구 수 대비 100가구당 7.5가구 그래서 전체의 7.5%가 낸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작성을 했다라고 또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11월 25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올 주택분 종부세 사상 첫 토지분을 초월했다. 주택분이 5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지분이 2조 8천억이 나와서 작년에 비해서 종부세 전체가 많이 상승한 거 보실 수 있죠. 작년에 뭐 토지 주택 합친 금액보다 올해 주택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상승률이 가파랐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집가 상승하고 그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종부세 비율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상향했기가 그 부분이 많이 컸고요. 특히 다주택자가 시장에서 지금 느끼는 체감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주택분이 토지분의 2배가 됐고요. 주택분 42%에서 전체 66%까지 급증했습니다. 금액 측면에서는 주택분은 거의 3배 넘는 그래서 투기 방지 목적의 종부세 1가구 1주택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한 중과도 위헌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연이어서 계속 종부세 관련한 내용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작년에는 1,900만 원에서 지금 5,700만 원, 내년에는 1억이 넘을 거다라는 그런 식의 계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의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종부세 차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승률이 다 높죠. 그리고 1주택자 여기 1주택자는 이렇지만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28%, 198% 해서 거의 2배가 넘는 숫자가 상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대급 세부담이다. 일시적 2주택자도 세폭탄. 세부담이 너무 커서 분담에 대한 문의도 증가한다. 그래서 분납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조금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3일자 기사입니다. 2%라지만 10%가 영향권, 세부담, 월세 전가, 서민에 대해서 피해가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다양한 시뮬레이션하고 나오고 있고 이미 발송이 됐는데 또 오류가 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뭐 또 그 국세청에다 막 문의를 하고 막 그랬다는데 보시면 이 증가율 엄청납니다. 그리고 세금 다 내고 산 집인데 범죄자 취급받는 건 뭐냐? 하루새 지금 1,000여 명이 위헌 소송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에 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집을 팔라고 월세로 돌려서 차라리 세금을 더 내게 납부하겠다, 버티겠다. 종부세 나비 효과에 오히려 월세나 그런 전세 쪽에 그런 매물 잠금 현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조세 전가까지도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소득 없이 집안채뿐인데 커지는 종부세 개편 목소리, 조세 저항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관련된 기사 조금 더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연봉 절반을 종부세 내라는 거냐, 고지서 인증샷 올리며 분노하기도 했고요.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 몇 년 뒤 부동산 시장 하락세 올 것. 지금은 주택 구입 자제해야. 이렇게 지금 건국대 신경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몇 가지 여기 박갑수 의원님이나 고종환 의원님 목소리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종원 원장님께서는 고점 국면에서 주택 구입은 늦었다. 신규 분양 위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노려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KB 전문위원이신 박갑수 의원님께서는 세금 전가 리스크로 무주택자도 종부세에서 자유롭지 않다. 적절한 타이밍에 집을 사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주택자 지분 일부 사전 증여해서 과세 표준 11억 이하로 낮추는 그런 것도 방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데 사실 증여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소송에 대해서 지금 연대가 만들어졌고요. 위헌 소송 시민연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연대 대표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종부세는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세례 유례 없는 괴물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부세 이혼 상담 부부 많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가 나오는 기사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7천만 원 종부세를 둘이 이혼을 할 경우에는 500만 원씩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오히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혼을 강요하는 거냐, 뭐 이런 지금 논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위헌에 대한 소송 그 예전의 내용도 다시 한번 뒤에 기사에 나와서 좀 가져오겠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종부세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특집을 가지고 한번 칼럼 시간에 별도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종부세 최고 세율 7.2%, 네, 2008년에 합헌 판결 때와 상황이 달라. 바로 이제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2008년에 11월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부과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대부분의 내용은 합헌으로 판단했는데 문제는 지금하고 그때하고 세제적인 부분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문제 모순이 몇 가지 있냐면 세부담이 크고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산권 침해 가능성 더욱 높아졌고요. 공정시장가의 비율과 공시가격 현실의 인상이 시행령을 통해서 조세는 원래 법령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위헌성의 논란에 계속 또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 11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집값 띄워놓고 종부세로 갈라치는 정부. 네, 지금 보시면 2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많이 올라갔죠. 국민 대부분이 해당 안 된다 강조하지만 사실 국민 6%와 98%의 편가르기 아니냐 라는 좀 다소 시니컬한 논조였지만 이 부분 전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주택자하고 아닌 부분을 늘리고 전부의 국민의 대다수가 오히려 피해를 안 보니까 이 제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이름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부세 쇼크, 서울 전국으로라는 이제 또 다른 좀 논지이고요. 지역별 종부세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서울이 오히려 종부세 65% 부담했는데 올해는 48.9%로 전체 비율 대비 많이 이제 수도권까지 그리고 비수도권까지 늘렸죠. 그래서 경기도 늘었고요. 부산도 늘었고 해서 서울의 지역의 세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체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렇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 기준이기 때문에 숫자상뿐만 아니라 금액적으로도 지방의 상승률도 매우 높았던 것이 반영되는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네, 종부세 관련해서 서울 2.3배 증가한 종부세, 충북은 8.8배, 세종은 5.8배 늘었다. 이건 원래 모수가 작을수록 배율이 크겠죠. 그래서 지역별 종부세 납부액의 증가 폭이 충북이 무려 8.8%, 9%에 가까운 매우 높은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다. 요거까지도 이 기사, 그리고 앞에 기사까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다음은 11월 23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종부세 이의 신청한 사람도 다음 달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붙으니까요. 무조건 납부를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시는 거는 별도의 작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액의 부담이 많이 커진 만큼 250만 원을 넘어오면 이자 없이 6개월 분납이 가능하니까 분납도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버티기, 비싼 전월세 더 오를 것 이런 개념도 있고요. 대선 앞둔 여야이 오히려 부동산 민심의 악화에 오히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종부세 여파죠. 그래서 여대야 종부세 표심 향방에 긴장하고 있고 내년도 이제 종부세 부담 더 커지는데 내년에 대선이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의 선택과 전월세로의 조세 전가 등이 미칠 파장이 시장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10만 원 냈던 이제 부동 그 임대 사업자가 올해는 1억이 내니까 종부세 비명 소리가 막 곳곳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수천만 원은 어디서 마련하냐? 차를 팔아야 하느냐? 다주택 피하려고 혼인신고 안 하기도 하고요. 부동산 법인도 종부세 폭탄을 맞고 합산 배제 못 받아서 세부담 급증하는 케이스가 많다. 지금 이 종부세 이제 시작된 그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에 가장 큰 폭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폭탄이 향후에 이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 매매 시장에 특히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시장은 매우 날카로운 콘도를 셀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매에 일단 지금 이미 부과된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고 어떻게 줄일까를 지금 고민하고요. 바로 매매로 이어지는 것은 내년 6월까지 상황 전에 그 6월 1일자로 또다시 종부세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올해 이제 지금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의 향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일보 11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재건축도 종부세 후폭풍, 반포 1단지 1+1 분양 줄포기. 이게 종부세가 이번에 가장 큰 문제점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가장 올라갔기 때문에 1+1 분양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를 한 채를 했을 때 소규모 이제 그 중소형으로 두 채를 받기로 했던 1+1 분양이 전부 철회가 되고 있다는 이런 씁쓸함. 그래서 재건축에 또 공급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더욱더 늦어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공급 부족을 만들어내는 현상까지 이어질지 또 정말 시장에 정말 악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일보 11월 23일자 기사입니다. 내년에 서울 4채 중에 한 채가 종부세 대상이다. 전국에 130만 명이 넘을 수 있다. 올해 뭐 100만 명 거의 가까이 넘었죠. 90만 명에다가 토지까지 합치면 100만 명 조금 넘었는데 내년에 130만 명 넘을 수 있다. 내년 공정시장가액이 또 올라가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100% 그리고 15.5억 이상이면은 내년에는 이제 대상이 되는 정도니까 점점 그런 주택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인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매우 많다고 하는 그런 좀 씁쓸한 내용까지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인원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종부세액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조세 저항하고 이게 어떤 그 편가르기 뭐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겠죠. 이게 효과가 무엇이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 이미 벌써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종부세액도 17%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지껏은 이제 주택에 대한 얘기였는데 토지도 17%가 급증했다고 하니까 이 세금 고지서에 정말 울상 짓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가 현실화, 종부세액 17% 급증, 토지분 종부세도 지금 7만 9천 명이나 아까 그래서 90 몇만 명하고 합쳐서 102만 명 정도가 나왔다. 지금 고지세 이제 종부세에 해당되신 분이 100만 명이니까 이거는 정말 작은 국민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재산세에 또 다른 역차별을 두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1월 26일자 기사고요. 다른 이제 외국하고 좀 비교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종부세 폭탄을 던질 때 주요 OECD 국가들은 오히려 보유세, 거래세를 낮췄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히려 그 징수를 완화하고 뭐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 대비 한국은 어떻게 됐죠? 공정시장가액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떻게 되면 시장이 거꾸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돼서 외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혜택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그 명분하에 오히려 지금 세금으로 두드려 잡았던 공급이 없었던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아주 정말 특이한 세법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좀 실책이 아니었나 이런 기사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11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아파트 잔금 대출 못 받아 입주 포기, 실일 수요자 급증한다. 그래서 전체의 지금 34%에 달하는 사람들이 입주를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다 합니다. 규제 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잔금 대출을 일으킬 경우 DSR 40%를 넘으면 대출 금지되다 보니까 다급한 입주자들은 어디를 찾겠죠? 제2금융이나 아니면 그 제도권 밖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 11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팔자가 더 많아졌다. 하락이 시작되는가? 그래서 매매 수급 지수라 그래서 저희가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작아지면 파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도 심리가 강한 지금 현재의 전국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 도심을 제외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는 아직도 매도 심리가 더 높지 않다라는 뒤에 기사까지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서요.
7개월 만에 일단 나머지 지역은 매도 심리가 추월을 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많이 그렇게 풀이가 되고 공급 부족 및 전세 불안은 여전한데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기는 좀 빠르다라는 의견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1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1+1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다른 그 전체적인 좀 짚어주는 기사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3중 압박이니까 공동명의로 부담을 덜어라 라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철회할 수 있다면 철회하는 것이 더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은 이미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미 받아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빨리 그 공동명의로 뭐 등기를 하기 전에 증여를 하시는 방법을 택하고 계시고요. 대형 한 채가 가진 소유자 두 채 부양받으려면 종부세 수천에 수억까지 나오니까 양도세, 취득세도 부담이 큰 와중에 더욱더 그러한 이제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말고 공동 명의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기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사상 최대. 금천구는 4배가 늘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월세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뭐 몇만 건이 올해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고 이게 11월 초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더 많은 숫자가 또 잡히겠죠. 근데 이미 작년도 거래량인 5만 5천 건을 넘어섰으니까 올해 월세가 얼마나 많았나 나타내는 반증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까지의 누계이기 때문에 12월 되면 더 높은 숫자가 나오겠죠. 네, 다음은 중앙일보 1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종부세 풍선 효과 증여하고 월세 확 늘었다. 그래서 보시면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니까 결국은 또 증여를 또 찾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팔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또 많아서 퇴로가 없이 종부세로 계속 높이면 토끼몰이 할 곳이 없다 보면 아주 정말 약한 곳을 터지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증여라는 해법을 지금 많이 찾고 있고 오히려 시장이 매도로 나와서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가족 간의 증여 혹은 친인척 간의 증여로 끝나버리는 이런 현실이 왜 세금을 올려서 오히려 이런 퇴로를 없는 세금 올린 현상이 과연 효과를 보고 있는가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 정가를 위해서 전세 월세가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피해는 또 누구한테로 고스란히 가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거래 계속 증가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1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부르고 싶고 고급스러워야 랜드마크. 대여급 재건축, 네, 네이밍 경쟁. 네이밍이라는 건 뭐죠? 단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단지명 네이밍 경쟁인데요.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부르기 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름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포 주공 4단지가 지금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라는 이름으로 공모를 해서 완료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레지던스라는 말이 들어가죠. 프레지던스인데 요 레지던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조합원들끼리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웃지 못한 해프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너무 그런 그 건설사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조합원의 그런 의견까지 반영하고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반영하고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변경까지 추진하는 이런 현 실태까지 좀 있는 기사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 11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반값 아파트 환매 조건부 공급 검토. 반값 아파트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토지는 공공의 소유고요. 건물만 분양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사실상 공공임대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토지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만 분양을 하고 나중에 그 건물의 수명이 끝나면 토지를 국가가 다시 가져가니까 또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건물이 감가상각되면서 사라진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그 반영된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의 문제 항상 나오고 있는 그런 공약적인 그런 공약에 그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항상 문매를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11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크게 늘리자. 다주택자 집안 팔고 증여.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퇴로를 만들지 않고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종부세만 높인다고 증여가 아닌 매매로 시장의 물건이 풀리지는 않는다라는 조금은 씁쓸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씁쓸한 내용인데요. 35층 재건축이 조건부 39년 된 연탄 아파트를 보존해야지만 한다.
그러니까 35층 재건축하려면 39년 된 연탄 아파트를 보존해야지 해준다라는 전 그 서울시장 그 당시에 몇몇 정책에 대한 아주 정말 신랄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유산 보존 조건을 내걸어서 재건축 허용하고 53년 된 세운상가 주변에 흉물을 보존해야지만 그것을 하게 한다는 이런 법 조례도 없는데 인위적인 규제를 만들어서 특정 이념에 빠진 대못질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라는 조금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사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부동산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고요. 한국인은 지금 현재 41세의 근로소득이 정점이고 60세부터는 적자가 되고요. 흑자 인생은 32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시기에 돈을 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에 가장 좋은 시기는 이 시기 전에 이미 시드머니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아니면 어떤 기회로 어떤 재테크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재테크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독립하기 전에 소득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출을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였는데 이제는 대출도 막혀져 있죠. 시드머니를 만들 수도 없죠. 그리고 증여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재산으로 벌고 본인의 수익으로 벌기에는 어려운 이미 선진국형 시장에 우리나라는 들어갔고요. 미국이나 이런 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수익을 미리 땡겨서 모기지라는 형태로 크게 해서 집을 하게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모기지론에 대한 이율조차 지금 정립이 돼 있지 않고 DTL이나 LSI, DSR, 그 다음에 LTV라는 것으로 제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 대한 더 욕구가 더 강해지게 만들어져 있는 제도적인, 금융적인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민 이전 개정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이전 개정이 뭐냐면요. 연령별 노동 소득과 소비 그리고 공적 사적 이전 등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어떤 돈의 흐름 그리고 자기 그 본 세대만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적인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여주는 자료로 생애주기별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28부터 60세까지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시기에 돈을 벌고 모든 활동을 한다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에게 지금 현재 맞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벗어나시는 분은 투자에 대한 부분이 다르지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거에 맞는 생애주기별 투자를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저희 부동산 중개원 같이 문의를 하여 주시면 또 해법을 조금 더 모색해 드리는 방법도 몇 가지 칼럼으로 또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금요일에 있었던 기사들 좀 가지고 왔는데요. 11월 26일자. 네, 이건 뭐 매일경제에서 매주 금요일에 나타내는 그래프라서 저는 뭐 매주 이 그래프를 보고 있고요. 전방위적 압력에 집값 상승세 또 주춤. 네, 이번 주 조금 떨어졌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전방위 하방 압력이 아직도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 네, 그다음에 시장 내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서 지금 현재 상승세는 그렇게 높지 않은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11월 26일자 기사인데 여지껏은 주택이 아닌 그런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그런 뭐 공용 부엌이나 이런 그 주방을 그 같이 쓰는 것은 기숙사 외에는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동의 그런 민간한도 그런 기숙사가 아닌 부분까지도 그렇게 공유 주방 이런 개념으로 그런 다가구나 이런 것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다가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기숙사의 카테고리 아래다가 일반 기숙사와 공동 기숙사라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건축법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 중 사용 빈도가 낮은 거실, 부엌 등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주거 시설. 그래서 공동 기숙사라는 개념으로 우리 뭐 어선 원룸, 청년주택 뭐 이런 개념 많죠. 그래서 집값을 좀 줄이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아직 법제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리고 건축법 그리고 어떤 사생활 보호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조금 보완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 11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종부세 금리 인상까지 서울 집값 상승세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번 주 상승률은 0.11%로 지난주에 대비 또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달 이후 5주 연속 둔화가 됐고요. 대출 규제 겹치면서 매수세 위축. 다만 강남이나 용산, 마포 등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은 연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주에도 저희가 종부세 관련한 내용들로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시장에 정말 큰 화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올해 6월에 소유를 하셨던 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이미 부과가 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내시거나 어떻게든 줄일 수 있거나 분납을 하실 수 있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6월 전인, 즉 6월 1일 전인 5월 말까지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 종부세 효과가 나타낼 것이냐, 어떻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미 기사에서 가지고 왔지만 증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도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죠. 이 대선이라는 것이 또 큰 변수로 많은 분들이 그 대선에 따라서 이 세제가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해서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내년 초가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돼서, 그리고 세제에 관련돼서, 정책에 관련돼서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와 함께하는 유튜브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보다 다양한 칼럼으로 찾아뵙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한 주에 더 알찬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